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근대 지폐가 20년 동안 어떻게 시세가 변동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대 지폐 20년 동안 시세 변동 차트 분석,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내용인데요. 이거 뭐 여름철 또 무더위가 아주 되게 심하네요. 네,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조명이 지금 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천장에도 달려있고 옆에도 달려있고 그런데 조명 밑에서 그냥 촬영하려니까 엄청 덥네요. 그냥 얼굴 좀 막 벌겋게 익어간 거 보이십니까? 땀도 막 줄줄줄 나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근대 지폐 20년간 시세 변동 차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근대 지폐의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지폐, 과연 근대 지폐는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까지의 지폐를 근대 지폐라고 그럴까요? 일단 제가 분류를 하자면은 일단 근대 지폐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는 저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기 이후에 만들어진 지폐들을 다 근대 지폐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호조 태왕권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조 태왕권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폐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정도는 거의 뭐 국보급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지폐는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근대 지폐란 제일은행권, 그 다음에 구한국은행권, 조선은행권, 그 다음에 1차 통화 개혁 지폐 된 것, 원권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통화 개혁 지폐, 한 건으로 다 거.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현행 지폐는 3차 통화 이후에 발행됐던 지폐들은 다 현행 지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지폐 이전 단계인 지폐들은 모두 근대 지폐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조 태왕권은 일단 여기서 분석해서 제외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은행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제일은행권의 그 지폐의 모델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일본에서 신권을 지금 발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델이 채택됐던 사람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시부사와라고, 제일은행 당시 제일은행의 일본은행 총재였죠. 일본은행의 총재의 초상권이 지폐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은행권에는요. 근데 이번에 일본의 신권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또 시부사와 초상을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시부사와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 수탈했던 아주 최고 선봉장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통화가 되었던 또 지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폐로 지금 분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근데 또 잔존장도 많지 않고 희소하기 때문에 또 인기는 또 높습니다. 좀 자존심 문제도 있긴 있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은행권 같은 경우는 시부사와 시리즈가 일단 1원, 5원, 그 다음에 10원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봉황지폐 시리즈가 있어요. 봉황지폐가 10전, 20전, 50전. 그래서 총 6가지 그거 외에도 그 1원권과 5원권 그 지폐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권종으로 봉황지폐가 또 있고요. 그래서 총 8개의 권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희소하고 잔존량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 2000년 초반에도 이 지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격대가. 가격대가 올라가고, 2010년서부터 15년 사이는 약간 이렇게 일직선으로 평탄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현재도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많이 상승은 안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예, 제이드은행권 같은 경우 일단은 희소하거든요. 미사용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미품급, 금리품급조차도 잔존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레벨로 따지자면 상위 클래스의 수집가 분들이 선택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사실 좀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수집가들은 좀 근접하기 힘든 금액대이기 때문에 사실 재력이 따라야지 수집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국은행권. 네. 이 한국은행권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발행됐던 구한국은행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6.25 사변 이렇게 나고 난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다시 한국은행권이 발행되죠. 그래서 예, 구한국은행권과 신한국은행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한국은행권 같은 경우는 종류가 뭐 1원, 5원, 10원권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권종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잔존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미사용뿐만 아니라 뭐 미품급들조차도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거의 그래서 아까 제이드은행권과 같이 2000년 초반에 출발점 여기라면은 거의 45도 밖으로 계속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예,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집들은. 예, 그만큼 인기도도 많고 잔존량이 없기 때문이고 역사성까지 뒷받침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꿈의 집회죠, 사실. 네, 저도 한때 이거를 좀 수집을 해볼, 구한국은행권 같은 경우 수집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정권종은 아니지만 1원짜리 집회 같은 경우요. 그때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무척 아쉬웠었는데 나중에 또 뭐 세월이 흐르면 또 기회가 오겠죠. 네. 뭐 조바시면 안 됩니다. 수집은 어차피 장기 릴레이로 해야 되거든요. 절대 조바심 같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구한국은행권 집회 역시도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여력이 되시는 소수 정예 그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시는 콜렉터들만 접근할 수 있는 집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제이드은행권까지 했고, 구한국은행권까지 했고, 그다음에 조선은행권이 되겠죠. 자, 조선은행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죠. 조선은행권 권종이 일단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회차에 따라서 뭐 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갑을 경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종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먼저 조선은행권 같은 경우 알아볼 거는 바로 금권입니다. 금권 시리즈가 4개 권종이 있죠. 1원, 5원, 10원, 100원. 그래가지고 100원 같은 경우는 뭐 망태 할아버지 이렇게 그 속칭 불리는 대흑천상 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은행권을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대흑천상이죠. 여러분들 보시는 대흑천상. 이제 망태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이제 그 먹을 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다루는 신이라 그래요. 일본의 신. 자, 그 다음에 요 순오인상이라고 그래죠. 조선은행권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권종에 이 순오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오인상. 다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순오인상들이 들어있죠. 자, 근데 이 순오인상이 일본에서는 장수를 뜻하는 어떤 뭐 신격화되어 있는 인물,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 고종시대 때죠. 고종시대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윤식 선생을 바로 모델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굉장히 제가 또
귀하게 좀 어렵게 좀 구했던 사진인데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고종 황제가 가운데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명당이라는 곳에서 기념 촬영을 했었고, 여기 이제 내각 대신들이 이렇게 쭉 10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윤식 그 선생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클로즈업 해볼까요? 좀 비슷하게 생겼나 한번 보시겠어요? 요분입니다. 요분. 김윤식 선생. 좀 비슷하게 생기셨나요? 그래서 이분의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도 한간에 있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인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조선은행권 같은 경우 먼저 금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권 같은 경우는 2000년 초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고 가격대가 비쌌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일단 여기서 미사용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미사용권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요. 네, 금권 시리즈 4개 권적 모두가 다요. 네. 조선은행권 같은 경우는 판번호에 따라서 그 기호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호가 이렇게 고등어 형태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81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조선 총독부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서 뭐 1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내각 인쇄국에서 발행된 지폐입니다. 그래서 판 번호의 요 기호를 보고 구별을 하시면 돼요. 기호를 보고요. 그리고 같은 그 조건이라면은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된 금권 지폐가 가격대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금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조선은행권들이 물론 이제 귀한 것들이 있죠. 을백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병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또 을십, 병십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귀합니다. 이게 좀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게 바로 을백이 되겠습니다. 을백. 네. 을백이라던가 병백이라던가 을십이라던가 예, 그 다음에 병십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귀한 지폐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2000년 초반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상태가 좋은 그 퀄리티의 컨디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미사용에 해당되는 지폐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지폐들을 말씀을 드리는 가격 시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일품급이나 이제 사용된 지폐들의 또 지표를 보게 되면은 또 상당히 좀 새로운 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놀라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조선은행권은 그거 외에도 이제 좀 그 을백이라던가 병백이라던가 을십, 병십 같은 거 말고도 좀 귀한 지폐들이 좀 일부 있겠지만, 뭐 미발행 천원권이나 무사 천원권이라던가 그런 거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그 외에 이제 평준화되어 있는 그 조선은행권들이 있잖아요. 이제 개권이라던가 갑권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지폐들이 있죠. 뭐 정권이라던가 예, 100원짜리 같은 정무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지폐들은 크게 그렇게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오케이. 예, 평탄하게
올라가는 수준이고 그게 확 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할 게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1차 통화 개혁 집회 원권들. 네. 이승만 집회, 이승만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들? 이승만 시리즈. 이승만 집회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좀 귀한 것들은 귀하고 안 귀한 것들은 좀 희소도가 낮은 것들은 굉장히 좀 가격이 좀 그렇게 오르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 희소도 높은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좌이박 500환이라던가, 네, 그 다음에 우이박 1000환이라던가, 이런 지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미제권 시리즈도 이제 있겠지만은, 그런 지폐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통화 개혁 지폐 같은 경우들도 거의 대부분 평준화로 되게 되면 계속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는 있어요. 네. 미사일 것들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인기가 많은 것들. 자, 인기가 많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세종 500환, 네, 오자상 100원, 그 다음에 독립문 50환. 이 지폐들은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수직 상승합니다. 예.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수직 상승했냐면요, 2000년대 초반에 스타트가 이렇게 됐었다면은 2005년경쯤엔 쭉 올라가더니 2010년경에는 더 올라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왜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잔존량도 별로 없고 인기까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이박 500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귀한 지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상승의 곡선은 이거를 못 쫓아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2차 통화 그 개혁 지폐 중에서도 아주 귀한 것들은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미사용 지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난 지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근대 지폐 중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1은행권, 그 다음에 구한국은행권, 예, 그 다음에 조선은행권 중에 일부 굉장히 귀한 권종들 몇 가지들은 사실 미품급들이나 극미품급들도 가격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여기서도 저것도 마찬가지죠. 2차 통화 했을 때 환권 중에서도 세종 500환이라던가 모자상이라던가 독립문 50환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가격대는 계속 미품급, 극미품급으로 올라가요. 중립박 시리즈라던가 그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그 외 지폐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외 지폐들. 그 외 지폐들은 지금 조선은행권 같은 경우 일반 평준화되어 있는 시중에서 잘 만날 수 있는 지폐들 있잖아요. 개권 시리즈, 갑권 시리즈 이런 것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가격대가 미품급, 금미급도 가격도 이만큼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네, 가격대가요. 미사용급이 예를 들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미품급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가격대가 쭉 높았다가 2005년도에 점점 꺾여져요 이렇게. 가격대가 더 내려갑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요 시점 때 바로 현행 지폐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행 지폐가. 네. 특수번호, 특이번호, 연결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주목을 엄청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품급, 금미품급들은 그냥 맥을 못 쳐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꺾여요. 가격대가 조선은행권이라든가 그게 또 기타 1차 통화권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꺾입니다. 평준화되는 지폐들은요. 쭉 이렇게 이어져요. 예. 2015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더 이렇게 그냥 꺾여버려 버리죠. 미품급들은. 예. 가격대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2000년 초반의 가격대보다 지금은 더 안 나와요. 더 밑에 하향 곡선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지금.
재밌죠? 네. 가격대가 이렇습니다. 실제 시장 가격이 이렇습니다. 2000년대보다 더 오히려 내려갔어요. 미품급들, 금리품급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또 그 수집할 수 있는 타이밍의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미사용의 고가 지폐들을 선호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즐기는 수집을 하시는 수집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수집하셔야 네, 한 점, 두 점씩 이렇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왜냐면 지금만큼 이렇게 싼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조선은행권들을 좀 사실 많이 찾진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현행권에 막 집중하고 계시고, 사실 조선은행권 역사성이 있는 지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콜렉터라면은 당연히 조선은행권 사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들 유품급들이라도 허접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뭐 양쪽에 뭐 귀퉁이가 좀 무디고 뭐 가운데 좀 접히고 주름지고 뭐 약간의 좀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100년 전, 뭐 120, 30년 전의 지폐들을 소장한다는 그 소장의 그 기쁨을 만끽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수집에 있어서 전에도 뭐 카페도 한번 그런 거를 올렸지만은 등급이 우선이냐 구색이 먼저냐,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반면 말씀드리지만은 구색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급은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될 때, 기회가 될 때, 또 인연이 될 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거든요. 콜렉터기 때문에 당연히 구색을 먼저 맞춰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현행 주화도 마찬가지고요. 구색을 갖춰서 사용자라도 일단 채워놓고 감상하고 대리 만족용으로 감상하는 데는 무리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 지폐 같은 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시장의 가격의 흐름이라는 게 뭐 항상 올라가고 항상 내려가고 그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 같고, 또 인기 종목에 따라서도 등락이 거듭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얘기가 길었었죠. 네, 오늘은 근대 지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타임머신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수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지표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또 의견은 또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글로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